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에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지인이 있으면 이 친하게 지내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상속세는 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속세는 점점 보편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요. 증상 없는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매년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라면 이 말 그대로 해마다 본인의 소득 또 세금 신고를 통해서 그 다음 해의 세금을 준비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근로자 같은 경우 하다못해 포털 사이트에서 이 연말정산에 관한 절세 팁에 대한 기사라도 이 검색해서 찾아볼 정도죠. 그렇지만 상속세는 이 피상속인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경험이다 보니 이 국민 대부분이 이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결과 이 대부분의 상속인이 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이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이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실 지켜보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그 절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서 오히려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그러면 통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간단한 주택시장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상속세에 대한 그 관점을 가져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이 이 발표한 2022년도 1월 그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 11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1년 전인 2021년 1월에는 이 가격이 약 8억 9,700만 원이었는데요. 이 불과 1년 만에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8%나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이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최근 5년간 아파트 가격은 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도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주택 가격 상승은 이 누군가에게는 기쁨, 또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을 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50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 상속세를 대비하는 이 필요성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원까지, 그리고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제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이상이라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방금 보셨던 현재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보면 결국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이 상속세를 준비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듯이 국세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 새 이 상속세 납세 의무자 및 재산가액이 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상속세 신고 인원이 이 14,900여 명이고 재산가액은 66조 원가량인데 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29% 그리고 240%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대비해서 상속세 신고 인원은 2.4배 그리고 재산가액은 이 4.5배나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규모별로는 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20억 원 이하인 구간이 인원의 5,100여 명, 퍼센트지로는 44.5%, 그리고 재산가액은 6조 6,300억 원 정도로 2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과거에는 주택 한 채와 그리고 예금, 그리고 또는 적금, 그리고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을 가진 이 일반적인 망자의 상속은
사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앞서 보셨듯이 주택 가격이 엄청 상승했죠.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10억 원이 넘는 주택 한 채와 예금, 적금, 그리고 사망보험금 등이 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서 이 보편적인 상속재산 규모가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집 한 채만 있어도 이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시는 것이죠. 이 종종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 상속세를 낼 현금 유동성이 없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주택을 급하게 이 저가로 처분하는 상속인을 보게 됩니다. 이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는 상속인을 대할 때마다 이 미리 대비만 했었더라도 이런 일은 좀 덜 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들죠. 말 그대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결국은 이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유동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거액의 상속세가 나왔을 때 당혹스러움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재산이라면 이 상속과 증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이 현재 대한민국의 가족 형태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5.69명이었던 이 가구당 인구수가 2020년도에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그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32%, 2인 가구는 28%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의 이전과 가족 형태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수년간 저는 상속과 증여를 상담을 했고 다양한 가족의 속사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문이나 다양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지금 자산을 축적한 이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가 느끼는 가족관과 이 자녀 세대가 느끼는 가족 간의 그 인식 차이가 좀 상당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이 부모 세대가 느끼는 부의 축적은 이 본인의 부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자녀가 부를 가지고 있든 이 본인과 자녀를 한 울타리로 보아서 부의 총량을 고민하는 반면에 이 자녀 세대가 느끼는 부의 축적은 이 사실은 본인에게만 좀 국한된 울타리로 보아서 이 부의 총량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는 일반화된 의견은 아닌데요. 이 현재 자녀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 불과 30년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부모 세대보다 이 더 한정된 자원에서 이 더 치열한 경쟁 구도를 이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 자신의 이 안전한 울타리를 유지하기에도 사실 급급한 현실 속에서 이 가족을 그 안에 들여올 그 경제적 그리고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자녀가 이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 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이 현상은 두드러지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지금의 20대와 30대 자녀 세대가 이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버거운 상황이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오히려 생긴 이 신조어도 있죠. 이 벼락거지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자녀의 부의 축적 및 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자녀가 젊었을 때 말 그대로 마중물을 증여해서 이 무한 경쟁에서 좀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가 한숨 돌릴 수 있게 이 도와주는 것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자녀에게 이 부모 세대의 부가 상속 이후에 형제 간에 혹여나 불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상속에 따른 분쟁은 아주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부모님 사망 이후에 이 남겨진 상속 재산을 형제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자녀는 이 본인의 삶에서 이 두 번 다시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공포감도 어느 정도 사로잡게 되는데요. 그동안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 자본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이 수년간 학습하게 된 무력감 그리고 경제적 빈곤을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한편 부모로부터 자산 승계의 당사자로 선택된 그 자녀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받게 될 상속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형제들과 분쟁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에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본인이 죽으면 이 남은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이라는 생각은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문제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남은 가족들이 혹여나 소송으로 법정에서 다투거나 사전에 이런 절세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고율의 상속세까지 납부한다면 상속인들의 이야기를 정말 접했을 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속자는 생전에 부의 이전에 대해서 이 무심했던 부모님이 오히려 원망스럽다라는 한탄 섞인 말도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느꼈던 이게 대한민국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이 가족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 주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 이전은 준비된 자만이 절세를 할 수 있고 가족의 평화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속과 증여 상담을 준비하는 세무사 입장에서 놀라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상담자가 본인의 재산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좀 꼼꼼히 관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소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주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는 재산 목록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식,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발생하는 사망보험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사전 증여 재산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본인의 재산 목록을 위 5종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라도 재산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시가 변동을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는데요. 불과 3년 전에 부동산 가격을 아직도 기억하시고 나는 상속세가 안 나온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3년 만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가를 평가해 봤을 때 껑충 뛰어 올라간 부동산 가격을 보고 본인도 인지도 못하고 계신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종류에 따라서 평가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해마다 바뀌는 시가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재산 종류로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를 바꿔봐서 보유했을 때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관리 차원에서도 좀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 상속과 증여 상담을 위해 재산을 시가평가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납부세액을 안내하면 대부분의 상담자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특히 상담자가 이 고액의 세금과는 거리가 멀었던 근로소득자 또는 주부라면 그 충격은 사실 더욱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상 세율이 고율인 점도 모르고 그 다음에 평생 그런 세금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는 똑같은 세율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부터는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 구간, 여기까지는 그나마 낮은 세율이라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단식으로 증가를 하죠. 그래서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까지는 20% 세율,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 이하는 30% 세율,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원 이하는 40% 세율, 그리고 30억 원 초과는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말 고율의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은 이 다음에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약식표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과세표준 1억 원까지는 1,000만 원으로 대부분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세표준이 극단적으로 100억 원이 됐을 때는 산출세액이 무려 45억 4천만 원이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최근 증여도 증폭하고 그 다음에 상속세 납세 의무자도 대폭 늘어났으니 그러면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세법 개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1999년도에 개정이 돼서 2000년도부터 단 한 번도 바뀌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이 20년 넘게 변동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이 단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20년 전에 2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현재 20억 원이 되었다면 부동산 가치는 20년 새 10배가 올랐지만 이 상속세 및 증여세율 그리고 과세표준 범위는 20년 넘게 변동되지 않았으니 재산가치 증가가 적용되는 누진세율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세금만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과세 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표를 간단히 참고해 보면 2억 원일 때는 산출세액이 불과 3천만 원이죠. 하지만 현재 20억 원에 대해서 산출세액은 6억 4천만 원 가량이 나옵니다. 무려 21.3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수 비중과 그 세수 총액이 매년 늘어나게 될 것은 당연합니다. 이 앞서 살펴봤듯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의 이전은 이전받은 세대가 이전받은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경제적 마인드, 그리고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과 이 따뜻한 정서적 교감, 즉 삶의 자세를 이전하여 부모를 기억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대를 이어 물려주는 것에 그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상속은 이 생애 마감을 앞두고 진행하는 버킷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산 관리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을 덜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이 본인의 몸과 마음이 이 건강한 지금, 미리 증여 설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큰 병을 선고받고 이 부랴부랴 상속과 증여를 준비하는 고객을 상담하게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현명한 부의 이전을 위해서는 이 시간이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결국은 약간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보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준비한 증여는 부모와 자녀 세대가 이 두루 행복할 수 있는 미래 설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폭탄이 아닌 이 부모의 정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계승되길 바란다면 지금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설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